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블룸에너지, 블룸에너지의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아주 핫하던데요. 요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이 실적은 그 한참 전이니까 네. 그거 하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에 조금 약간 우디르급 태세전환, 우디르급 태세전환이 좀 나왔다. 근데 그게 이번에 오른 이유와도 맞닿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지금 우디를 하시니까 네. 일라오이랑 다이애나 막 이렇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무튼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그 블룸에너지 CEO가 항상 나와서 이 업계에 대한 지금 분위기를 설명을 항상 먼저 해줘요. 항상 매분기 항상 설명해 주는데 네. 현재 사업가들,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얘네가 가장 고통받는 게 에너지 적시성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에너지 용량을 늘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게 아마 앞에 올라갈 데이터 센터와도 연관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전력화에 대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그게 적시성에 맞게 추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틸리티 기업들, 한전 같은 기업은 이걸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설치하고 배전망 깔고 다시 전력을 줘야 되니까. 지금 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최소 4년. 막 이러니까 본인들은 사업을 더 빨리 키워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가 지금 당장 혹은 1년 뒤, 2년 뒤에 필요한 건데 이거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유틸리티 기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이제. 근데 문제는 탈탄소 세상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전력 발전이든 석탄 발전이든 화석 발전이든 그걸로 전력을 늘려봤자 나중에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바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친환경 탈탄소인 걸로 하자.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예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에너지 수요, 적시성을 지키면서 탈탄소인 거를 맞출 수 있는 브릿지 자원으로 본인들은 천연가스가 지금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천연가스도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탄소를 배출하는 자원이긴 한데 일단 배출량이 매우 적고 기술력이 있으면 이걸 배출을 거의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사실상 탈탄소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 자원이다. 네, 원유나 화석이랑 그 석탄이랑은 다르게. 네. 그래서 이걸 인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천연가스로 해야 지금 적시성과 탈탄소를 맞출 수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산업 흐름인 거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유틸리티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사실 이거는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전력이 계속 필요하니까 그 공급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들의 솔루션, 우리의 솔루션이 더 매력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다른 친환경 수소나 뭐 태양광이든 뭐든 아무튼 다른 걸로 했을 때보다 우리 천연가스로 쓴 게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나 일리노이, 인디아나 같은 지역에서 천연가스 기반 전력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 블룸에너지가 올랐던 네. 주요 이유 중에 이제 주요 이유인데 이제 얘네는 AI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한 3분기 전부터 AI 우리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주가는 반응 안 했는데 일단 기존 고객이 있고 신규 고객이 있습니다. AI에 관련해서. 그래서 기존 고객은 한마디로 지금 이미 지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네는 승인이나 허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증축하는데 승인이나 허가가 되게 빨라요. 왜냐하면 이미 운영 중이니까. 그래서 확장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신규 고객은 이 승인 허가가 매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애초에 사이즈가 너무 크게 들어간다. 그래서 매출 사이클도 엄청 길고 포텐도 높다. 근데 우리는 얘네 둘을 지금 다 고객군으로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전분기에 나왔던 비 플렉시블이라는 그 신제품으로 이거를 맞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실제 사례라는 고객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2014년 이후로 이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 그 인도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제품을. 근데 그리고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이제 매출 찍혀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다 전부 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사고 싶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던 뉴스가 이번 실적 때 떴고 그래서 인텔은 옛날부터 있었던 고객인데 이 1번 케이스로 계속 허가 속도가 빠르니까 확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 못 한대요. 왜냐하면 걔네의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그쵸, 네. 몇 메가와트를 확장하고 이런 걸 공개 못 하기 때문에
아마 확정이 되면은 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놀랐던 거는 2018년도부터 혹시 슈퍼마이크로 아시나요? 저는 압니다. 네, SMIC라고 주가가 거의 10배 오른 기업이 있는데 맞아요. 예, 얘네한테도 본인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 전력망을 그다음에 AI 산업 하드웨어 공급업체인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에도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만의 퀀타라고 얘네는 이제 얘네도 AI 산업 하드웨어 제공업체인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얘네한테도 전부 납품 들어간다. 예.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지역 유틸리티에서는 지금 추가 확충이 불가하고 빠르게 지역 유틸리티라 하면 우리가 앞에 영상에 나왔던 샘프라 에너지 뭐 이런 애들이죠. 걔네가 적시성 있게 추가 확충이 어려우니 우리는 24/7 365데이 이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천연가스만 끌어오면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천연가스 끌어오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 천연가스를 끌고 오는 인프라를 까는 게.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제품 깔아가지고 바로 발전 돌리고 내부적으로 계속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품 수출 요청이 있다. 그 다음에 신규 CFO가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CFO가 사임을 했고 신규 CFO를 바로 1분기도 안 돼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데니얼이라는 사람인데 마이크론을 비롯한 세계 상장사에서 일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를 10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CFO도 CFO인데 재무적인 활동을 뭔가 좀 하실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임자인 그 사임했던 그 사람은 아직 남아서 이번 분기에도 들어와서 같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승계 작업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숫자를 좀 보면은 이번 1Q 숫자는 사실 안 좋았어요. 1Q 숫자가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숫자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YY로 지금 14.5% 떨어졌고 그다음에 마진도 떨어졌고 그리고 뭐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 이번 고객에는 한국 고객이 되게 비중이 높았고 SK 에코플랜트죠. SK 에코플랜트 비중이 되게 높았고 해서 내용은 숫자는 되게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왜 안 좋았냐면은 1분기 인도 타이밍 이슈로 YO와 1분기에 많이 밀린 게 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는 우리 수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들어갈 거니까. 라고 일단은 확인해 줬고 2연대에서 반영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진이 왜 떨어졌냐. 한국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 한국에 이제 그 입찰이 되게 많거든요. 수소 입찰이. 근데 거기서 이제 입찰을 하려다 보면 이제 가격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높아져서 ASP가 내려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 3, 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매출과 마진 모두 정상화돼서 올라갈 거다 계속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근데 뭐 숫자는 안 좋았던 건 팩트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숫자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숫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가 나오는데 저는 좀 중요한 질문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고 중요한 질문만 건드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데이터 센터에는 어떤 제품이 사용되고 그 신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에 전력망이 꽂히잖아요. 이걸 너네가 100% 다 먹냐?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20-30%만 먹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전체 뭐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 그래서 어떤 데이터 센터는 전부 우리가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센터는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백 메가와트 이제 데이터 센터는 수백 메가와트 규모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확충하는 게 어렵다는 거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신 있다. 그리고 총 메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발표했던 자료를 이제 너희들이 애널리스트한테 하는 얘기죠. 추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15년 운영하면은 우리는 이게 15년 동안 1빌리언이 나눠서 매출로 찍힌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그 현재 기존 데이터 센터에 갖고 있는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게 15년 만약에 운영한다 치면은 나눠서 1빌리언 정도 매출이 계속 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룸의 고객은 설치업자나 하이퍼스케일러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필드냐 브라운필드냐 기존 고객이냐 신규 고객에 따라서 뭐 시간은 다르겠지만 한번 정해지면 확실히 그 매출의 사이클은 되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기 매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도 좀 중요했는데 서비스 마진이 반등할 것에 대한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너네가 많은데 그 디테일이 뭐냐? 왜냐면 이 서비스 마진은
얘네 블룸 제품이 있으면 뭐 5년 썼으면 이제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체 비용을 다 블룸이 내요. 블룸이 냅니다. 그래서 마진이 엄청 훼손되는데 이제는 7.5년짜리 제품이 나왔고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갈아 끼워 주는데 서비스 마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거 이제 반등할 거라고 해 가지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 교체 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애초에 기존의 고객들이 썼던 거 7.5년으로 가면서 이제 앞으로 교체할 일도 더더더 적어질 거고 일단 이게 먼저 끝나고 가고 있고 바꿀 거 대부분 바꿨다. 그쵸. 바꿀 거 거의 사실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이제 긴 게 들어오니까 더 덜 바꿔도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깔면은 블룸 에너지는 까는 거에 대해서 제품 판매 플러스 이 제품이 운영되는 데에도 매출을 얻을 수 있거든요. 서비스 매출. 왜냐면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봐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게 우리는 이제 2025년에 20%이 서비스 마진을 달성할 거라고 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AWS의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납품하고 있고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마존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한번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이터 센터 지역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이연될 것뿐이지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질문이고 그다음에 수요가 따라오는 건 알겠다. 근데 너네 제품 생산 캐파,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냐? 근데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충분히 수요 감당 가능하고 신규 고객의 수요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린필드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2년 뒤에 매출이 생기겠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 내에 생산이 제품 라인 확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찍히면은 우리는 라인 확충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매년 그때마다 수요를 파악하면 되고 어차피 계약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확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 질문은 제가 그냥 업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요즘 느끼고 있는 건데 저는 원래 친환경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태양, 수소, 풍력.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적시성 있게 대규모로 비용 효율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천연가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탄소 포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자적인 약간 역할인데 과도기적인 브릿지적인 역할인데 블룸도 이거에 대해서 꽤 지금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통 가스 기업과 협업할 수 있고 대형 유틸리티랑도 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술만 준비되면 빠르게 바로 실전에 적용해서 매출이 바로 찍히는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적이고 이거 했을 때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이제 그 브릿지로 없으면은 2050년까지 뭐 탈탄소가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을 지금 꽤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블룸은 사실 수소 관련주였었는데 이제 그냥 천연가스 기반의 전력망 플레이어로 지금 보고 있고 나중에 수소의 이제 효율성이 딱 나오면은 그때 수소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디르 태세전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여태까지는 우리 수소 뭐 친환경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렇죠. 확실히 돈 되는 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소 포집 하다 보니 옥시덴탈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옥시덴탈은 실제로 이 탄소 포집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크다. 내가 봤을 때 옥시덴탈 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옥시덴탈이 하는 게 천연가스 플러스 탄소 포집입니다. 네. 그래서 버핏은 어디까지 본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인텔 관련된 거라서 읽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지난 분기 때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좀 숫자로 찍혔으면 좋겠다. 스토리는 지난 분기에도 괜찮다고 했는데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결국 숫자였어요, 숫자. 근데 이미 상반기가 안 좋다는 건 지난 4분기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찍혀줘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 결국 찍혀야죠. 그래서 이게 기존 고객은 얼마나 늘고 새로운 고객 얼마나 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저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존 유틸리티만으로는 확실히 지금 어렵고 그래서 그 하이퍼스케일러나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 이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빠르게 짓고 싶은데 그래서 독립 그리드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의외로 탄소 포집
분야 매출이 좀 중요해 보인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서 이쪽 플레이어도 노리는 것도 꽤 괜찮아 보인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뭐 없고 하반기에 얘네들이 자신감 있게 말했던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찍힐까. 스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10달러, 9달러에서 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16, 17달러거든요. 아 그때는 약간 서퍼님 반대로 하는 게 정배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폼이 조금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 근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퍼스트 솔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 퍼스트 솔라가 오른 게 리포트가 나온 게 좀 크거든요. 이것도 네. 블룸에너지도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까지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370% 수익이 이익이 폭증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에 조금 네. 갸우뚱하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 있고 여기에 이제 얘네가 친환경 발전을 하고 싶고 친환경 전력을 쓰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환경 발전을 하려면은 셀이 있어야 되고 이 셀의 수요가 늘 거다. 폭증하면서 그리고 아까 서퍼님이 저번 영상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원래 이제 이 셀은 다 중국산으로 했었는데 이 중국산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 사실 미국의 플레이어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버스솔라가. 버스솔라가 거의 유일하죠. 네, 버스솔라가 거의 유일한데 이 중국산은 폴리실리콘인데 얘네는 폴리실리콘을 안 써요. 그래서 오히려 마진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뭐냐 정부 지원 받잖아요. 그렇죠. 네. IRA도 IRA 정부 지원 IRA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해요. 스토리가 완전 네, 좋죠. 스토리가 완전히 완벽한데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력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이 전력망이 지금 포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원자력이든 화석이든 전통 에너지는 대규모로 해가지고 한 곳에서 그냥 쏴버리면 되는데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망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필요해요. 이게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런 관점이 있는 게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어느 지점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전력망이 더 깔려야 전력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요즘 데이터 센터들의 트렌드가 독립 그리드입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 짓겠다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대1로 그냥 짓겠다 이거거든요. 굳이 유틸리티 거치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가 대규모로 그냥 깔아버릴 수 있어요. 아 태양광을. 그렇죠. 예. 혹은 풍력을 그리고 이 1대1로 매칭됐을 때 가장 적합한 게 사실 원전이거든요. 왜냐면 원전이 규모 대비 효율성이 좋으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 주변에다가 이제 소규모 원전이든 원전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전력이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태양광은 말 그대로 많이 깔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그 간헐성 이슈가 조금 있긴 하잖아요. 있죠. ESS는 뭔가 이제 보완책이 필요한 거고. 근데 어찌됐든 이걸 뭐 믹스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 독립 그리드가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당장 이 유틸리티 선이 없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도 독립 그리드로 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립 그리드를 저는 약간 거의 ESS나 그 블룸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생각했지 뭐 옆에다가 뭐 부지를 사가지고 대규모로 태양광을 깔아버리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뭐 풍력을 깔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종류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유틸리티 이 선 까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그냥 당장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 세워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전력 개통하는 게 4년이 걸리면 네. 사실상 이거는 힘든 거죠.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기존 전력망도 지금 교체해야 되는 시기랑 겹쳐버렸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스토리는 워낙 좋다. 맞아요. 네, 스토리는 워낙 좋네요. 좋고 네. 이제 실제로 숫자로 찍혀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성 증가하고 이러면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건 사실 한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 순간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엠페이지 좀 데려가 주세요. 엠페이지는 가정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엠페이지가 산업용 인버터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EV도 있고,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아요. 전력 수요 증가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틸리티로 몰릴수록 유틸리티 가격이 올라가고 전력 가격이. 유틸리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가정용을 깔아야 돼요. 혹시 초 한번 쳐도 되나요? 치지 말까요? 아 쳐보세요. 네, 좋아합니다. 일단은 어. 산업용 전력을 산업 내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면 모든 유틸리티 가격이 꼭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만 칠까요?
아, 네. 네. 끝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 네. 저희 인모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네. 블룸 주주로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